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직장인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팀원들한테도 그렇고 대표님들한테도 꼭 이제 달마다 한 번씩 이제 꼭 물어보는 6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지금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정말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 질문들을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데, 그 6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일하면서 언제 힘들고 어떨 때 불행한지를 적어보는 게 있어요. 어떨 때 힘들지 적어보라는 것과 어떨 때 불행한지를 적어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재밌게도. 예를 들면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을 굳이 구분하면 불행한 것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불행하세요라고 물어보면요, 막상 말로 잘 안 나와요. 그게 이게 저 앞에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뭐 한 달 동안 불행한 일은 없었던 거라고 쳐도 그럼 내가 좀 불만족스럽거나 힘들었던 경험들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당시에는 나를 정말 불행하고 착잡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얘기한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불행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일에는 크게 2가지 양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오는 불행이 있어요. 불만족스러움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실패했을 때.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걸 채우면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국면은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번째 국면은 뭐냐면요,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오는 불만족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일을 뒤로 미룬다던가, 아니면은 업무 실수가 계속 생긴다거나, 아니면 소통이 계속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들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협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휙휙 던지고 가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 업무가 누락되는 상황도 생길 거예요. 까먹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업무를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반복적인 문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계속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뒤로 밀려요. 이거는 나 자신의 무능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는 거라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내가 계속 다음날로 일이 미뤄지는 건 게으른 천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한 걸까요? 천성이라기보다는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뒤로 미룰 때 기저에 2가지 심리가 작동해요. 하나는 그 일을 내가 잘 모르는 거. 2번째는 체력이 부족한 거. 집중력. 정말 말 그대로 집중력. 체력이요. 네. 근데 자 보세요. 이 2가지가 왜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것도 생산성 관리랑 연관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해요.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렵고 내가 잘 모르는 일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내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그쵸,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면 난이도가 높고 내가 잘 모르는 일들이 자꾸 뒤로 가요, 하루 중에. 근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 회사의 사활이 걸린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죠. 중요하니까.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뒤로 밀려요. 2번째는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시점은 이미 체력을 다 소진한 거예요. 그 집중력이 안 남아있으니까 자꾸 가뜩이나 어려워서 방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 동력이 안 남아있는 거죠. 그냥 평상시 같으면은 모르면은 리서치하거나 영진님한테 물어보거나 뭐 하면 되는데 세상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그 시점이 되면 이미 이건 번아웃이에요. 그냥 내가 집중력이 남아있어야 집중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는 그랬다 쳐요. 근데 이게 이틀이다, 3일이다, 4일이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의 루틴을 잘 구성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어차피 정말 이 일은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고 내가 잘 모르는 일일수록요. 그죠? 이 업무가 중요하다면 오전에 하루 특정 시간을 매일 그 업무를 하는 시간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뭐 출근하자마자 1시간은 그 일을 한다거나 그걸 마무리하려는 목표가 아니라요. 그냥 일정을 길게 잡는 거예요. 하루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1박 2일로 잡건 2박 3일로 잡건 일주일치로 잡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그걸 이렇게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일, 이게 며칠 걸릴 일인지 몇 시간 만에 걸릴 일인지는 잘 몰라요. 예상을 한다고 해도 그 예상과 맞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지연되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 일이 중요한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그 업무가 꼴도 보기 싫어지거든요. 왜냐면 그 업무를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거든요.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이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잡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서 그냥 그게 영구적으로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생산성 관리예요, 이것도. 업무를 이제 생산성 관리 지금 1단계 하고 계시지만 이제 3단계까지 가시면은 업무를 중요도와 난이도로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날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날이 가장 가치 있는 날입니다. 그 일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